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이제 올해 그 경찰관부 시험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내년 시험 대비로 경찰관부 1, 2, 3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형법하고 제가 헌법 두 개를 맡고 있는데, 형법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강의할 건지 교재와 강의에 관한 내용하고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여기 경찰관부 한 20년 정도 프라임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부분의 합격생들 대부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학생들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제 강의 듣고 내년에도 합격생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강의할 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년 과정인데요. 1년 동안 1, 2, 3순환 강의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노량진에 순경 강의가 있죠. 순경 강의 같은 경우는 1년에 시험이 2번 있어요. 2번 있기 때문에 텀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에 이제 한 바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 기출, 요약, 모의고사 이런 풀들이 되게 짧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은 우리 경찰관부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길죠. 타이트하고 길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도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기본서에 관해서 기본 심화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래서 딱 짧게 보면은 일단 1순환이 기본서 강의예요. 기본서 강의니까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순환 강의는 이제 요약서 강의입니다. 요약서로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 바퀴 진하게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분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약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요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좀 된 학생들, 예를 들면 이번에 경찰관부 시험에서 한 8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라면은 기본서 없이 요약서만으로 바로 공부를 시작해도 돼요. 하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라면은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한 분석을 해야겠죠. 자세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요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 정확히 공부하신 분들은 요약서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으면 3순환 때 동형 모의고사로 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전 범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1, 2, 3순환 과정이에요. 대개 1순환 과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회 정도 하고요. 30회, 2순환은 한 15회 정도 안팎입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한 6회 정도, 8회, 그 정도 분량을 쭉 1년 동안 돌아가요. 이렇게. 자, 1순환 때 기본서 강의를 할 때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론, 판례, 사례 다 공부 다 하거든요. 다 꼼꼼하게 진도별로 그때그때 자세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순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1순환입니다. 1순환이 아무래도 이제 공부 처음 하다 보니까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고 싶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그때 세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분석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합격에 관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밑바탕. 밑바탕이 탄탄해야 그 위에 요약서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탑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서 1순환 강의가 엉망진창이 된다거나 수업을 빠진다거나 복습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대충 그냥 공부했다거나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지가 않으면은 그 위에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쌓아갈 수가 없어요. 쌓아봤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도 이제 필합한 학생들 지금 체력 준비하고 있는데요. 몇 명 만나봤는데 역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 틀을 정확하게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80점, 85점, 90점이 딱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부분 어떻게 틀리게 할 것인지 여러 이제 그런 디테일한 걸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기본 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기본서 강의 1순환 때 들을 때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기본서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기본서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꼭 진도별로 푸셔야 돼요. 1순환 때 기본서 공부만 하고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거나 그러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 볼 때 바로 해당 파트의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줘야만 내가 이제 오늘 공부한 거를 잘 했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만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자, 기본서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번의 내용이 쫙 있어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그 10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처음에 공부할 때 틀을 잡을 때에는 중요한 거. 어떤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는 걸 위해서 개념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부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파악하려면 기본 강의 딱 듣고 제가 강의 중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그런지 기출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쫙 있었죠. 근데 그 해당 파트의 기출문제를 딱 풀어봤더니 대부분 다 출제가 다 됐어요. 뭐 몇 년도 언제 다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3번하고 7번은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럼 방향이 잡히는 거잖아요. 아, 1번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출 다 되기 때문에 자세히 해야 되지만 3번하고 7번은 기출이 없구나. 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된다 말했던 것은 그 나머지 기출된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거를 지식, 배경 지식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그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만 하고. 근데 이제 기출된 것들은 그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문제를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틀리게 할지 그런 것들 변형 문제까지도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 제 기출문제집은 이제 한 1,500문제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 1년에 한 500문제씩이 쏟아져요. 그러면 1,500제라 그러면 한 3년치 모으면 1,500개 문제가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벌써 기출문제가 벌써 한 10년, 20년 이상 쌓여왔기 때문에 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한 몇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복된 지문들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이 제 거는 그 기출문제 중에서 중복된 거를 다 삭제했습니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중요하긴 하지만 딱 다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 지문을 다 다시 쪼개서 다시 배열했단 말이에요. 다시 배열해갖고 1,500 문제면은 곱하기 4 정도 해야 되죠. 왜 한 문제가 4지 선다니까. 그러면 이 지문 자체가 6,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6,000개 지문. 자, 그 정도 지문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출 중에서 제일 양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처음에 얇은 거로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이걸 안 돼. 막 빠진 게 있고 그래갖고 이거 보다가 추가하고 그래서 점점점 공부할 양이 늘어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처음에 제일 양이 많은 거, 다 있는 거, 빠짐이 없는 거 그런 거를 골라서 한번 쫙 봐야 되는 거예요.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요약도 하고 도형모의사도 하고 양을 줄여줄 텐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1,500 문제 중에서 한 1,000문제 정도는 나중에 한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은 다 이미 알고 있거나 그렇게 뭐 주의할 문제가 아니거나 바로바로 맞출 수 있거나 그런 문제가 한 1,000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문제 정도를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그러니까 1,500제를 처음에 보면서 점점점 양을 줄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 자꾸 제껴가면서.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자기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형법에서 어려운 파트가 뭐 항상 심화이론하고 그죠? 구파 심파 대립 심화이론하고 사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론 가면은 재산제 파트하고 그 다음에 문서제. 학생들 어려운 게 다 똑같아요. 맨날 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들 문제들은 자세히 이제 2번, 3번, 4번, 10번 봐야 되고요. 다른데 뭐 살인죄, 강간죄는 쉬워요. 그런 데는 한 2번, 3번 정도만 봐도 안 틀립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파트들은 2번, 3번 봐도 또 틀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말 바꾸면 또 틀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선별해가지고 한 10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00제이긴 한데 한 1,000문제 정도는 2번, 3번 보면은 삭제할 수가 있고요. 결국 한 500문제 정도 자기가 좀 힘들어 500문제 정도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면은 이게 또한 2, 300문제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당락은 80에서 90, 90% 이렇게 넘어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00개를 다 그냥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이 되는 한 300문제 정도. 그죠? 군데군데 지문이 껴있겠지만 다 합치면 300문제 정도를 누가 얼마나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커트라인 근처에서 컷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순환 때 일단 1500개를 다 보시고, 한 2번, 3번 보면서 자꾸 추려가야 됩니다. 추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10번 볼 게 있고, 2번, 3번 끝날 게 있고. 자, 그렇게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앞으로 양을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진도별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제 배운 내용 복습해서 풀고, 그 푼 내용만큼, 지문별 복습 자료를 줘요. OX 자료.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복습을 잘 했다면은, 그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들을 그대로 빼서 OX로 만들어 주니까, 그거로 자기가 만약에 어제 공부를 잘했다면은, 오늘 보는 복습 테스트가 100점 나오겠죠, 100점. 그럼 만약에 자기가 100점이 나오지 않고 한 2~3개 틀렸다든가 아니면 몇 개 틀렸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기출문제 찾아가지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일순환이 한 30회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50문제 정도씩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50문제 정도씩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리고 좋은 게 기본서랑 기출문제가 진도가 똑같아요. 그 다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문별로 쪼개서 섞질 않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한 문제 안에 여기서 한 지문, 저기서 한 지문, 저기서 한 지문 이렇게 섞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쪼개갖고 진도에 맞춰서 다시 배열했기 때문에 기본서 쭉 그 진도 배열하고 기출문제 지문별 배열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 보고 바로 풀면은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순환 때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 요약서를 요약을 할 겁니다. 요걸 할 건데 이 기출문제가 여기서 한번 일순환 때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일순환 때 2번 봐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전날 배운 거 누적 읽기로 틀렸던 지문 한 번 더 보고 봐야 돼요. 그리고 3번째 강의 듣는 날은 전전날 배운 거 틀렸던 지문들 다시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어제 본 것 중에 틀린 거 또 한 번 봐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것도 자세히 보고 그렇게 누적 읽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누적 읽기 할 거냐? 그럼 만약에 30날짜 마지막 날 강의를 들었으면은 첫째 1일차부터 29일까지 다 누적 읽기 한 다음에 복습해 줄 거냐?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이제 파트별로 끊어서 오면 됩니다. 끊어서. 그래서 이제 형법, 총론, 강론 이렇게 2개의 파트 나누고요. 형법, 총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서론이 있고 범죄론에서 구성일권 요성 책임 이 파트가 있고 그다음 미수 공범 파트가 있고 재수 형벌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강론도 비재산죄, 재산죄,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파트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재산죄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제 비재산죄를 배울 때 거기 한 3~4일 동안 나간다면은 그 3~4일 동안 첫날 배운 거 복습, 2번째 날은 전날 그 복습에 이어서 하고 그 파트별로만 이렇게 누적을 해주면 돼요. 하다가 이제 그 파트가 끝나고 다음 파트 넘어갔다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누적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날 그 첫날 거부터 맨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파트별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일순환 때 어떤 중요 파트는 그 2번, 3번 보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1번 또는 2번까지 보면 좋겠고 그게 이제 그 이순환 가서 기출문제 봤던 걸 한번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를 그 얼마나 봤는지 누구는 한 번 보고 1년 동안 한 번 보고 누구는 3번 보고 누구는 5번 본단 말이에요. 그 회독수에 따라 점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이번 경찰관부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형법이 7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기출문제 몇 번 봤냐 물어봅니다. 그럼 그 학생이 저는 기본 강의도 듣고요. 유학 강의도 듣고요. 모의고사도 많이 풀고요. 뭣도 하고요.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고요.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어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몇 번 봤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제 학생이 막 머뭇하면서 한 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 한 70점 정도 나오려면은 그 대략 기출문제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본 학생들이 그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학생들 너 몇 점 나왔니? 그러면 형법 한 85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기출문제 5번 이상 봤겠네. 그죠? 그리고 한 90점, 95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은 야, 기출문제 한 7번 이상 봤겠구나. 7번, 10번 봤겠구나. 그럼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실제 시험,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시험에 거의 한 85% 이상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 15%가 변형된 문제란 말이에요. 새로 나왔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오거나 변형된 이상한 문제를 맞추려고 이상한 데 시간을 쏟지 말고 일단 기출문제를 탄탄하게 공부해서 그거 85% 똑같이 나오는 것만 다 맞춰도 일단 합격이에요. 이해되죠? 선생님, 커트라인이 85점이 아닌데 어떻게 85점을 다 맞췄다 합격을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85%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똑같이 나오는 건 기출지문 똑같이 나오는 건데, 자, 공부해서 그걸 똑같이 나온 거를 다 맞췄다면 85점 확보죠. 자, 그럼 나머지 15점 정도가 있는데 15점이면은 6문제입니다. 그럼 6문제에서 이제 당락이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한 2개, 3개 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남은 6문제는 보니까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거하고 섞여 있겠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출문제를 85문제를 정확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머지 새로운 지문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도 그게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기출 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지선다를 이지선다나 또 삼지선다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줄여서 찍는 거예요. 거기는 찍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 내가 찍어야지. 자, 사지선다에서 찍는 게 아니고 이지선다나 삼지선다로 양을 줄여서 아는 거 제끼고 나서 소거법 제끼고 나서 찍으면 맞을 확률이 50% 또는 40%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찍어서 맞힌 게 한 2개나 3개 정도 맞으면 90점 넘어가잖아요. 합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그 형법에 있어서 형사법이겠죠. 형사법 40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예를 들면 40개 중에서 90점을 맞았대. 90점. 자, 90점을 맞은 사람은 뭡니까? 처음 보는 거 찍으면 맞출 확률이 한 50%, 40%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90점을 맞은 학생의 진짜 실력은 80점인 거예요. 80점까지는 알고 맞춘 거고 나머지는 찍어서 한 40, 50% 확률로 찍어서 맞힌 게 90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확률이 더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70점을 맞았대. 자, 형법 7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 실력은 대략 한 50점, 55점 정도인 거예요. 50에서 55점 정도를 자기 힘으로 맞춘 거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자기 맞춘 거예요. 절반은 잘 모르는 겁니다. 애매하거나 막 아리까리하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이 학생은 이제 자기 실력이 50점밖에 안 되니까 그 사지선다를 이지선다로 줄일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속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지선다 중에서 찍다 보니까 그 맞출 확률이 25%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5점은 자기 실력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찍어서 맞춘 게 한 15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볼 때 이상하고 애매하고 막 처음 본 희귀한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여기 일순환 때 배웠던 기본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10번 이상 보겠다. 최소 5번 이상 보겠다. 여기 나온 게 똑같이 나오는 거는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확실한 85점을 확보를 해놓고 나서 80, 85 확보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소거법 찍어서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합격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순환 때 보고, 2순환 때 또 보고, 3순환 때 또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2순환 때 핵심 지문 총정리로 OX 문제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 봤던 걸 다 버려버리고, 이걸 또 새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1순환 때 봤던 기출문제를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여기서 2번, 이렇게 계속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OX 핵심 지문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복습, 문제 복습, 그 다음에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연습 삼아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10번 보면서 이걸 봐도 틀렸던 지문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따로 모아서 오더노트를 만든다거나 기출문제에 옮겨 적어갖고 단권을 해야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10번 보는 거, 1년 동안 5번, 10번 보는 게 목표고, 나머지 이제 복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습 삼아 쭉쭉 풀어보고, 제 몰랐거나 틀린 거 체크해서 여기다 옮겨 적거나 아니면 따로 오더노트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장 갈 때 뭐가 남아요? 자기가 10번 봤던 기출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10번 봤기 때문에 1500문제 중에서 한 1200, 300문제는 다 10번 봤으니까 다 제낄 수가 있고 10번을 봐도 헷갈리는 것들 한 2, 300문제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기출문제를 보고 풀었는데도 틀리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체크된 것들 정리가 돼 있고 그럼 그것만 딱 잡아갖고 시험 전에 한 달 전부터 달달달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봤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85% 이상. 그럼 그거 봤던 거 다 맞추고 나머지 시간 잘 분배해가지고 거기서 찍어야지.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야. 두세 지문 딱 이렇게 속어법 제외하고 나면은 2지선다, 또 3지선다 남단 말이야. 그 중에 찍으면 돼요. 찍으면 90점 이상이 나오면서 92.5점 정도나 그 정도 이상인데 합격이거든요. 90점 이상이면. 그래서 합격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만 1년 합격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너무 자세히 설명했네.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헌법도 비슷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형법에서 이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심화이론이 학파 대비 나오게 됩니다. 구파, 신파, 현대학파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일순환 때는 100%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에 맞춰 공부하다 보니까 학파 대립이 앞에서도 나오고, 서론에 나오고, 구선여권에 나오고, 유효성에 나오고, 책임에 나오고, 미수에도 나오고, 권범에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재수론에 또 나오고, 군대군대 나오다 보니까 진도에 맞춰는 그때 일순환 때는 그 자기가 배우는 그 파트만 자세히 공부를 하지 전체 흐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순환 다 듣고 이순환 들을 때쯤 되면은 이제 학파 대비 눈이 좀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죠? 이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판례 분석 같은 경우도 중요한 판례랑 지역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무슨 죄가 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그렇게 OX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하게 봐야 되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쏟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판례 원문 중에서 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저기를 바꿀 수도 있고 사례에 반영될 수도 있고 이거 잘 선별해야 돼요. 수업 중에 제가 선생님이 알려주겠죠. 잘 선별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봐야 되는 판례고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수업 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는 이제 고급 과정이죠. 삼순환 이후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청론에서는 이론 사례가 나옵니다. 뭐 착오라던가, 청론에서 대략 한 10개 정도 테마를 뽑으면, 그 안에서 쟁점 사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사례. 강론에서 만약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판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판례는 여기 지역적인 판례 갖고 만드는 게 아니겠죠. 중요한 판례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들 연습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1, 2, 3수는 다 배우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시험 전에 최신 기출, 최신 판례. 자, 올해 2025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6년 6월까지 한 1년치 판례가 또 쌓일 거 아닙니까? 책이 교재가 나온 이후에 그것들을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 1년치를. 그때 최신 기출, 최신 판례 업데이트를 하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학생들 중에 저만 믿고 제가 주는 문제만 보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하고 다른 학원 모의고사나 이런 걸 많이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가 한 2년차, 3년차 되고 나면은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학원 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순환 때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3순환 때 동현 모의고사라든가 학원에서 보면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제가 몇 군데 학생들이 보는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프라임 말고도 다른 어디 A, B, C 이렇게 학원에 관한 모의고사나 문제집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있고 매년 업데이트 제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가입해서 볼 자료들을 제가 가입해서 자료를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갖고 그걸 다 반영해서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쭉 따라오면은 다른 학원 문제를 볼 필요가 없게끔 여기다 다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따라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찰 간부 수험생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건 뭐 독학을 하건 뭐 석사 과정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건 뭐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죠?
아니, 나 김어록한테 배웠는데 왜 나는 모르고 쟤는 알고 있어?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없게끔 싹 포섭해서 문제를 만들 거니까 하여튼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거 따라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한 2년, 3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들인데, 그죠? 1년 만에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되게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 따라오면서, 그 커리를 잘 따라오면서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빠지면 안 되고, 수업 빠지지 말고,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따라오면은 1년 내에 딱 간신히, 딱 1년 만에 간신히 딱 따라와서 합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벅차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열정.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공부 그만해야죠. 자, 이어서 이제 헌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기본서 기출이나 이제 기초, 기본적인 구도는 형법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 빼고 좀 특이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헌법도 기본서와 기출이 있는데, 기출 문제는 한 1000문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중복을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조합해서 만든 기출이기 때문에, 요거 그 1000문제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경찰 쪽에, 순경, 경찰안보 쪽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문 중에서 비교해야 되거나 이런 지문들은 다 같이 연결해서 연결. 그래서 예를 들면 200페이지에 있는 지문 하나하고 400페이지에 있는 지문 하나가 비슷해.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원래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미리 찾아가지고 다 비교해 놨습니다. 1번, 2번 지문 비교해야 되고 3번, 4번 비교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다 비교할 것들을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진도에 맞춰서 모아놨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찾을 필요가 없어. 다 비교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순환 때 이제 요약서, 핵심 지문, OX가 나갈 건데, 이 요약서가 이제 내 친구라는 교재거든요. 자, 요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제 헌법 요 요약서를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아주 국보급이죠, 국보급. 그죠? 거의 이만한 요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여러 학원 모의사들 다 통합해가지고 이런 데 문제 만드는 데 다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최신 기출,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법도 중요하지만 헌법은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순환 때는 이제 형법이건 헌법이건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기출문제를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본서는 학원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기출문제는 강의 없이 자기가 혼자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가 이제 기본서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은 이게 다 풀려야 되는데 기본서 강의 듣고 풀어도 안 풀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형법하고 헌법하고 기출문제를 둘 다 이제 경찰 승진 대상으로 촬영을 미리 해놨어요. 얼마 전에 촬영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지문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요 기출문제, 형법, 헌법 두 개 다 기출문제 강의 미리 다 끝내놨으니까 요거 인강을 열어줄 겁니다. 열어줄 테니까 집에서 이제 기본서 강의 듣고 복습하다가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찾아서 발췌해서 들어보세요. 거기만 딱 발췌해서 들으면 됩니다. 요 기출문제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 스크린에다가 이제 문제를 띄워서 하게 되는데 여기 뭐 200번, 201번 문제 번호가 나와요. 그럼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보다가 200번 문제의 2번 지문이 좀 궁금하다,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를 쭉 이렇게 스크롤 바 쫙 해서 번호 봐서 200번 딱 나오면 2번 지문만 들을 수 있어요. 발췌해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들을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이건 발췌, 자기가 모르는 것만 발췌해서 인강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강의 제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과 다르게 이제 형법과 다르게 헌법에서는 이렇게 뭐 심화이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재판소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판례와 지역적인 판례가 있게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중요한 판례는 분석을 해야죠. 어디 갈지 모르니까 분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헌법은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형법 같은 경우는 1개년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1개년 판례는 기출됐건 기출 안 됐건 다 꼼꼼하게 봅니다. 근데 2년 전, 3년 전 판례 같은 경우는 기출된 것만 보면 되거든요. 제가 자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은 좀 달라요. 헌법은 한 3개년, 사실 넓게 5개년까지 보면 더 좋은데 한 3개년 정도는 더 중요하거든요. 3개년 판례 중에서 위헌 말고 합헌인 판례들 중에서도 기출되지 않은 거, 기출도 안 됐는데 그게 또 이제 난이도를 올릴 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더 고득점을 위해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자료 주고 이건 아마 삼수란 때나 가서 하든가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아마 그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굉장히 분석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은 이해 과목이죠. 형법은 거의 한 95%가 이해 과목인데 경찰학이나 범죄학은 거의 90% 이상 암기 과목이잖아요. 다 암기되잖아요. 근데 헌법은 그 중간쯤 영역입니다. 중간쯤 영역. 그래서 그래도 법학이다 보니까 형법에 가깝게 이해할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암기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 80% 정도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한 20% 정도는 단순 암기요. 단순 암기도 꽤 있습니다. 자, 단순 암기 같은 경우는 암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 뭐 헌정사라던가 기타 이제 뭐 필압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데 두 문자를 많이 따놨어요. 아주 많지는 않고 두 문자가 한 50개, 100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두 문자를 따놨으니까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50개, 60개 정도. 그 두 문자 꼭 암기해 주시고 그림 암기법도 있어요. 그림 암기법. 요거 이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요거 그림 암기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맞춰서 암기, 이런 암기상 단순 암기인 건데 막 이해를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막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걸 틀리면 이해가 돼. 근데 단순 암기 문제는 그냥 두 문자 외우면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틀리면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그 틀리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형법과 헌법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 건물 지하 스튜디오 촬영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8월 18일 날 개강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강의실 옮겨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죠. 예전에 저기 프라임 법학원 본관 4층에서 강의를 제가 한 10몇 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강의실로 왔어요. 와갖고 새로운 강의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실하고 길 건너에 바로 독서실이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이 독서실하고 학원이 되게 멀었어요. 멀어갖고 막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막 걸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독서실에 있다가 바로 학원에서 강의 듣고 또 가고 밥 먹는 데도 많아졌죠. 식사할 곳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찰 간부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팀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뭐 다른 데 강의를 하지 않고 프라임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강의실 있죠? 그 번간에 이제 강의를 듣는 강의실이 있으면 그 옆에 제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실이 있으니까 김원욱 교수 연구실 있으니까 거기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강의실 1층에 가면은 짐박스 체육관 있잖아요. 제가 짐박스 거의 회원이에요.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그 아침에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와서 이제 오전에 수업 전에 와서 달리기 같이 운동해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하러 오시면 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전화번호 공개하거나 카톡 같은 거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뭐 공부하다가 이제 연락해도 좋고 찾아오면 바로 제가 길만 건너오면 제가 강의실 옆에 연구실이 있으니까 와갖고 상담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독서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불시에 저녁에 찾아가서 공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상담하고 방향 똑바로 잡아가면서 1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과정이에요. 근데 긴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또 짧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과정을 열정을 처음에 얘기했었죠.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한번 해보겠다. 막 돌도 씹어 먹겠다. 막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만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이 뭐 2027년, 8년, 9년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그 다짐이 뭐냐면 지금 내 강의를 듣는 이 학생이 2년, 3년 학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내년, 1년 뒤에 내년 학교 갈 거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맞춰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학생들이 1년 만에 학교 오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좀 버겁거나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원래 2년, 3년 걸리는 거를 1년 만에 하려니까 힘들겠죠. 좀 버거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솔루션을 딱 제시해 줄 테니까 자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쭉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OT를 마치도록 하겠고 또 저 실강 8월 18일 날 그 형법 개강 시작하게 되면은 또 첫날 OT 또 해요. 1시간. 그때도 또 한 번 또 OT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18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